첫 번째 ECC와 S/4HANA의 마스터 데이터 변화, 그걸 오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비즈니스 파트너와 CVI, 커스터머 벤더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지스틱 마스터 데이터 쪽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마스터 데이터 쪽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SAP S/4HANA와 SAP MDG 마스터 데이터 버넌스 쪽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기존에 있는 ECC에서 S/4HANA로 넘어갔을 때 마스터 데이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유닛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유원주의사이고요. 백그라운드는 테크니컬 컨설턴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지원 쪽, 특히 ERP 프로젝트의 SAP 쪽을 많이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일단 마스터 데이터가 ECC에서 S/4HANA로 변화가 된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SAP 디지털 코어 쪽 구조가 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영향으로 트랜지션이 추격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S/4HANA, SAP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심플 데이터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영향을 받은 아날리틱 쪽 관련된 그 강점에 대한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트랜지션 인테그레이션 부분하고 마스터 데이터 통폐합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표를 보시면 SAP 디지털 코어 구조가 S/4HANA로 가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간 바뀌었는데요. 이제 SAP가 지향하는 부분이 인텔리전트,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모아서 이 하나의 디지털 코어에서 애널리틱하고 트랜지션을 다 처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코어를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있는 부분이 이 관련된 디지털 코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표시된 내용은 뭐냐면 SAP 디지털 코어에 관련된 리전으로 따지면 익스텐드 ERP들 모듈이 하나하나 다 인베디드 되고 있습니다. S/4HANA가 처음 나왔을 때 버전이 뭐 1510, 1610, 1709 이런 식으로 연도하고 월을 다 뒤붙이면서 계속 진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연이 바뀌고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뒤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인베디드된 코어 모듈들이 더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연이어서 이 윗단에 있는 클라우드로 서비스하는 쪽과 연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죠. 그게 이제 이 가운데서 표시하고 있는 이 내용인데요. 디지털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위에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이러한 중심으로 지금 솔루션이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메모리 DB를 사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많은 데이터량을 갖다가 메모리에다 다 끌어올릴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량을 갖다가 가볍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부 어떠신가요? 그러면 네. 네, 지금 잘 들리는 걸로 됐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S/4HANA가 구동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트랜지션 데이터와 그 트랜지션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마스터 데이터 구조가 단순화돼야 전체적인 데이터 볼륨을 줄일 수 있다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 모델을 갖다가 심플하게 바꾸는 작업을 갖다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코어 쪽에 새로운 익스텐드 ERP가 인베디드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기준 정보라든가 이
관련된 데이터 모델은 심플하게 줄이는 부분으로 계속 설계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쓰던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떠십니까? 들리십니까? 예, 다시 네, 노트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S4하나는 기본적으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전에 갖고 있던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그대로 밀어 올리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량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량을 줄이기 위해서 트랜지션 데이터의 발생량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 그거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트랜지션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기준 정보들의 데이터 구조와 테이블 통폐합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단순히 인메모리 DB를 사용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스트럭처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 구조 그리고 논리적인 기준 정보 구조까지 다 바꾸는 그러한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스트럭처 변화가 S4하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버전이 올라가고 연도가 바뀌면서 계속 익스텐드 ERP 쪽에 있었던 모듈이 코어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코어로 들어올 때도 기존의 익스텐드 ERP에서 관리하던 테이블 구조와 마스터 데이터 구조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심플리파이드 됐던 데이터 모델을 갖다 적용을 해서 praktic하게 테이블 구조를 갖다 줄여가지고 코어 쪽으로 인베드 되는 형식으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갖다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장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ECC 쪽에서 구동되던 트랜지션 데이터를 가지고서 관련 아날라이틱 돌릴 수 있는 큐브 형태로 가공을 해서 관련된 부분을 갖다 빨리 볼 수 있는 메모리 엑셀레이트 캐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빨리 보여줄 수 있는 서버까지 3박자로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는 모델에서 인메모리 엑스포 하나의 트랜지션 데이터를 한꺼번에 우리의 성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관련된 사용자들이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는 형태로 이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방대한 테이블 구조로 그 모든 데이터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리소스 소모와 그리고 그 TCO라든가 ROI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테이블 축약과 데이터 통합이 발생시키는 마스터 데이터의 축약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다음 장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치브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이 마스터 데이터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표는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SAP ERP, ECC에서는 위의 단계로 FI 다큐먼트와 CO 다큐먼트가 별도로 생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FI 다큐하고 CO 다큐 갖다가 묶어가지고 관련된 레포트를 갖다 생성을 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업무단으로 끌어내리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회계하고 관리 회계 다큐가 따로 발생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반 회계 마감을 치고 난 다음에 관리 회계 배부를 갖다 그 이후에 돌려야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 그 두 개 나눠져 있는 다큐먼트를 갖다가 머지를 해가지고 우리는 다큐먼트, 레포트를 갖다 뽑아낸 형태로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이 FI 다큐먼트는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다큐멘트에서 전기가 일어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회계 차트에 업데이트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S4하나로 넘어가게 되면 것처럼 로지스틱 다큐멘트가 발생시키면서 회계 쪽으로 다큐가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FI 쪽과 CO 쪽이 하나로 뭉쳐진 유니버셜 저널이라는 통합된 테이블로 한 군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이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CO 테이블들과 FI 테이블들이 한 테이블로 묶어져서 그 한 테이블에 컬럼 형태로 다 꾸겨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테이블을 가지고서 아까처럼 일반 관리 쪽, 일반 회계 쪽 관련된 레포트와 관리 회계 쪽 관련된 레포트가 이 유니버셜 저널에서 한 군데서 뽑아져 나옵니다.
예전에 ECC 쪽 테이블 구조를 갖다 보셨을 때 보통 테이블이 하나가 있으면 SAP는 기본적으로 컬럼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한 250개 컬럼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익스텐드 해가지고 얼마든지 빌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마스터 데이터 관련된 테이블에 250개 필드를 다 쓰는 회사는 거의 1%도 안 되고요. 흔히 말하는 마스터 데이터 탭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항목을 갖다가 중견기업이라든가 기업을 다 합쳐도 많이 쓰는 데가 한 100여 필드, 정말 많이 쓰는 회사가 100여 필드 쓰고요. 보통 회사는 25필드에서 한 많이 써도 50개 필드밖에 안 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필드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머티리얼 마스터라든가 기형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마스터 테이블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유니버셜 저널로 갔을 때 아까 관련된 그 칼럼에서 많이 안 쓰고 있던 비어있던 칼럼 쪽을 갖다가 한 군데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흔히 말하는 유니버셜 저널은 그 필드가 예를 들어서 한 250개 정도 되면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까지 꽉 채워진 형태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유니버설 저널 테이블에 들어가 보면 한 100개 필드라든가 150개 필드를 꽉 채워서 쓰는 이렇게 축약되는 모습으로 이 스트럭처가 바뀝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처럼 이 관련된 그 테이블이 줄어드는 걸 갖다가 아주 가시적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SAP Finance with Aggregated Index, 그다음 오른쪽은 로지스틱 쪽 관련된 기본적으로 ECC에서 쓰던 테이블 리스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낯익은 테이블들이 많은데요. 뭐 BKPF, BSEG 이게 이제 헤더 데이터, 오픈 데이터, 그다음에 오른쪽에 다른 전부 다 다큐들이 있습니다. COEP라든가 COSP 같은 경우에는 CO 쪽 관련된 주요 테이블들인데요. 그래서 이게 있던 부분 한 10개 테이블이 에스퍼 하나로 가면서 흔히 말하는 심플 파이낸스로 가면서 이 2개의 테이블로 확 줄어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특히 로지스틱 쪽 관련돼 가지고 MSEG, MKPF, 뭐 마드, 마크, 그다음 M으로 시작하는 수많은 다큐 테이블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게 심플 로지스틱이 인베디드 되는 에스퍼하나 쪽 디스콜 코어에서는 MSEG 뉴하고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라는 것이 테이블만 다 나옵니다. 이 왼쪽에는 ACD, DOCA 이렇게 되고 여기는 MCD, DOCA 이런 식으로 형태로 2개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래프처럼 예전에 트랜디셔널 DB에서 한 600기가 되던 데이터베이스 량이 에스파나로 컨버전을 하거나 아니면 뉴스토를 해가지고 관련된 데이터를 다 끌고 왔을 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SAP에서 나오는 화이트 페이퍼 상에 나오는 그 압축률이고요. 여기를 따져보면 거의 10분의 1 주는 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 필드에서 프로젝트를 갖다 떼어보면 보수적으로 했을 때도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에스파나 컨버전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한 3년 전이나 4년 전에는 이 정확하게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몰라서 SAP에서 주는 화이트 페이퍼 상에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라고 오퍼를 했다가 좀 그게 미치지 못했던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컨버전 사이트도 많고 뉴스 사이트도 많기 때문에 경험상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끌고 와서 컨버전을 해도 기본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는 줄어든다라는 걸 갖다가 컨설팅 회사에서 보통 개런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여기서는 10개가 있던 걸 2개를 줄고요. 이쪽에서는 뭐 거의 한 20개 넘게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확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파나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어느 분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당위성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입장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에스파나로 가는 이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ECC 6.0이 2025년, 2027년에 유지보수가 익스파이어 돼서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료가 2%씩 증가하고 그다음 관련된 유지보수가 끊어진다라는 거에 굉장히 그 데드라인격으로 일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드라이브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라든가 커머던 프로젝트가 이니시에이트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그렇게 이니시에이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새로운 솔루션으로 갈아탔을 때 어느 부분이 왜 좋아지고 줄어들고 빨라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백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뭐 보고서를 쓰거나 관련된 부분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스트럭처, 그다음 데이터 구조의 변화, 그리고 마스터 데이터 구조의 변화, 그것의 결과로 트랜지션 데이터까지 줄어들어서 드라마틱하게 관리하는 절대 데이터량이 줄어든다라는 걸 갖다가 이번 웨비나를 들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지금 제가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비즈니스 슈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ECC에서 갖고 있는 테이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네,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예. 여기 보시면 세일즈 에리어가 있고 왼쪽에 세일즈 에리어가 있고 파이낸스 에리어가 있고 이쪽에는 머티리얼 밸류 이게 이제 MM 쪽 프로큐먼트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관련된 로지스틱 쪽에 머티리얼 퀀터티스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테이블 명을 보시면 익숙한 테이블들이 되게 많은데요. 특히 이제 머티리얼서부터 보겠습니다. MTPF, MSEG, 그 다음에 MSSA 마사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의 히스토리컬하게 있는 이 테이블 세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오시면 머티리얼 밸류 쪽에 관련된 머티리얼 데스크톱 밸류에이티드 스탁, 밸류에이티드 스탁의 스탁 매니지먼트를 등급 관리하고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테이블들이 여기다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머티리얼 레저 밸리데이션 관련된 테이블들이 있고요. 세일즈 관련된 부분에 VAK, VBAP, 이 밑에 관련된 세일즈 히스토리들 중입니다. 딜리버리, 빌링 다큐멘트, 세일즈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여신 관련된 컨디션이라든가 다큐멘트 플로우 관련된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파이낸스가 이제 꽂히죠. BKPF, 비세그를 필두로 해가지고 관련된 뉴GL 도입하신 쪽에서 많이 쓰시는 FGL, F 요걸로 시작하는 테이블들. 요 밑으로 내려오면 컨트롤링, 관리회계 쪽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요거에 관련된 거대한 테이블들이 많이 있죠. 이에 대한 닥 테이블들이 여기 전부 다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ERP 쪽에서 얘기하는 예전에 있던 이 테이블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비어있는 블럭들은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레퍼런스 다큐 테이블들이 많은데 일일이 네이밍을 갖다가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블럭 형태로 쌓이는 형태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오른쪽으로 넘어서 S4하나로 바뀔 때 바뀌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대하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있던 영역을 갖다 그대로 표시하면서 살아남은 것들만 표시한 겁니다. S4하나에서는 여기에 하얗게 블러킹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워진 거는 통폐합이 돼서 없어진 거고요. 빨간 박스 내에 남아있는 녀석들로 전부 다 통폐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분의 1 정도로 테이블이 줄어들었고요. 머티리얼 밸류 쪽 관련돼가지고 ML 닥에 관련된 이런 관련된 테이블로 한 10분의 1로 축약이 됐고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축약이 된 부분은 뭐냐면 관련된 FI 다큐입니다. FI. 이제 뒤에서 나중 시간에 설명드릴 거에 주 차지하는 테이블 아마 다 외우시게 되겠지만 HDOCA라는 이 테이블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한 테이블 몰려 있습니다.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MATDOC 이 테이블 하나로 이제 모든 트랜지션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 트랜지션이 다 모이게 되면 내부적으로 컬럼을 갖다 사용할 때는 예전에 테이블에서 서로 끌고 왔던 거를 갖다 컬럼으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리거나 복잡한 내용이 보이지만 BW를 붙이거나 아니면 관련된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큐브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어디다 연결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예전에는 굉장히 테이블을 여러 개 연결을 하고 데이터 소스 연결해야 되고 데이터 엘리멘트 연결해야 되고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아주 속편하게 회계 쪽은 ACDOCA 얘 하나, 머티리얼 쪽은 요 관련된 테이블 하나, 세일즈 쪽도 요 관련된 테이블 딱 하나.
이렇게만 끌고 가면 그 윗단에 어떤 걸 다 붙이든지 간에 아주 직관적으로 편하게 당겨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이성 때문에 아까 한 세 번째 장 앞에서 보여드렸던 관련된 그 클라우드라든가 관련된 다른 오픈 쪽에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기서 BW 쪽 유저 보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데이터 소스 형태로 해가지고 트랜지션 RSA1을 통해 가지고 ERP 시스템 여러 개 있으면 커넥션을 갖다가 모듈별로 끌고 오는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 만들어 오던 것들이 이제 아주 심플하게 하나의 커넥션, 하나의 테이블에서 모든 걸 다 끌고 올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은 굉장히 여러 모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SAP 쪽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틱 클라우드라든가 저쪽 위에 있는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연결하는 부분이 심플해져가지고 예전에 BW 컨이 굉장히 여러 개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많이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심플하게 바뀌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SAP를 가운데 놓고 다른 아날리틱 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연결해서 쓰는데도 커넥션 부분이 복잡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SAP에서는 이걸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어널리틱 툴을 갖다가 꽂을 때는 뭐 디지털 억세스라든가 뭐 데이터 허브라든가 이런 라이센스 체계로 관련된 부분을 좀 방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걸 다 차지하더라도 에스파나 코어 자체가 테이블 구조가 굉장히 심플하게 바뀜으로써 예전에 연결해가지고 복잡도 높은 그런 데이터 트랜스퍼가 굉장히 간결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게 끌고 갈 수 있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뭘 연결해서 레포트를 뽑아보더라도 아주 쉽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라고 지금 설명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장표인데요. 앞에 이 복잡한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아까처럼 ERP, ECC 6.0의 비즈니스 슈트 요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마스터 데이터 쪽 관련된 것만 보여드립니다. 이게 머티리얼 쪽이죠. 직관적으로 잘 표현된 그림이라서 제가 따로 하나 뽑아 올렸습니다. 머티리얼 쪽에 이 수많은 테이블들이 이 딱 하나로 갑니다. MAT, DOC. 그러니까 예전에 BW를 연결해가지고 관련된 뭐 관리 수불이라든가 실물 수불이라든가 딴 걸 끌고 가기 위해서 머티리얼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결하려고 하면 머티리얼 마스터, 그다음 히스토리, 그다음에 다큐멘트 관련된 부분을 엮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테이블을 갖다가 끌고 왔어야 되는데 요즘엔 연결할 때 데이터 커넥션 하나 딱 놓고요. 테이블, MAT, DOC 요거 하나만 딱 연결하면 그냥 여기에 뒷단에 붙어있는 250개 컬럼 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끌고 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 발생되는 파업 효과는 모든 개발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큐브 생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잡도를 줄여서 생산성과 그리고 정확도를 굉장히 올립니다. 26개 테이블이 한 개로 준 거죠. 요거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더 줄은 거에 대해서는 OHS에서 한 뒤쪽에 나오는 한 머티리얼 마스터라든가 아니면 저쪽 회계 마스터 쪽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에스파나로 가면서 마스터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통폐합이 돼가지고 아주 가벼워졌다. 가벼워진 이유는 뭐냐면 아까처럼 인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익스텐드 ERP를 갖다가 에스파나에 다 꾸겨 넣으다 보니까 관련된 스트럭처상의 변화가 필요했고 마스터 데이터를 갖다 간결하게 한 테이블로 모으면서 상대적으로 트랜잭션 데이터 발생하는 양까지 같이 줄여버렸다. 같이 줄이기 위해서 아까처럼 회계는 회계 전표가 발생되는 그 히스토리 데이터마저 AC, DOCA로 하나로 묶였고 결과적으로는 회계 쪽은 그 테이블, 머티리얼 쪽은 MAT, DOC 이걸로 양분화된 두 개만 가지고서 모든 복잡한 레포트를 동일 소스에서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게 됐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사실 오늘 웨비나에서 중요한 내용은 기억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이고 아마 채팅창으로 특별히 질문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잠깐 보내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메일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남겨준 걸 갖다가 저희가 나중에 취합해서 다음 시간에 춘창에 잠깐 답변을 드리거나 이러한 형태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웨비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